안녕하세요, 제이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도 이제 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뻘짓 제조기 JP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서 여기까지 오던 중에 원래 이제 저의 계획은 저 요즘 자전거 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쫙 내리막길을 내려와서 그 다음에 버스를 딱 탄 다음에 앞에서 딱 내리는 게 이게 제 오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딱 내려 자전거를 이제 버리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아차 이제 지갑을 안 가져왔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전거를 다시 열어서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덥더라고요. 땀도 많이 나고 예, 뭐 뻘얘기긴 하지만 항상 그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한다라는 영어 표현은 이제 그 execution이라는 그 동사를 쓰게 되는데요. execution 실행한다. 이 execution이 실행한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뭐 이러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좀 웃깁니다. execution이라는 게 또 다른 나쁜 의미로는 처형. 예를 들어 갖고 총으로 누구를 사형시킨다거나 아니면 처형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명사로 execution이라는 그런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원하지 않는 굉장히 빡센 운동을 자전거로 하고 왔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할 때 항상 뭐 fine, thank you, enjoy 같은 그 정형화된 인사를 항상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가 항상 hi 아니면 how are you 이 딱 두 개에서 많이 안 벗어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거는 썼을 때 틀린 것도 아니고 써도 되긴 하지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뵀으면 뭐 스타일이 달라지셨는데 뭐 이런 식의 다른 인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안녕하세요를 매일 아침 직장에서 항상 안녕하세요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도 좀 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본 그 인사들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그냥 뭐 How's everything 뭐 이렇게 딱 뭐 다른 부서 사람을 만났거나 이럴 때도 뭐 How are you 말고 How's it going 하시거나 How's everything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그 everything을 다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이 우리나라에서 뭐 안녕하십니까도 정말 내 몸이 안녕한지 가정이 안녕한지를 다 설명 안 해도 되듯이 그렇게 물어보면 not bad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좀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으면은 제가 입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제일 단점이 제가 천천히 해드리면 How is everyth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How is everything이라고 부르면 뭐 어때 정도로 그리고 How are things, How's life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굳이 쓸데없이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everything이 모든 것이지만 이건 단수 취급을 하니까 how are everythings가 아니고 how is everything 이렇게 되고 이거 보통 줄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how's everything 이렇게 하면 되지인데 대신 이제 things가 되면 이건 복수가 돼서 how is things가 아니라 how are things 이렇게 된다는 거. 입에 아예 붙이세요. how's everything 하고 how are things 뭐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아예 제일 짧게 쓰시면 그냥 how's life, how's your life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표현들은 있을까요? 이제 그 요새 어떤지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한다면 오늘 어때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실 때는 how's your day 뭐 이제 뭐 아침에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오후쯤 딱 됐을 때 뭐 어때 오늘 뭐 이렇게 아니면 저녁쯤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오늘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뭐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밑에 가져오신 것들 제가 잠깐 이어서 알려드리면 정말 캐주얼하게 또 영어 표현을 가져오셨어요. What's up? 그리고 What's new? 네, What's going on? 이렇게 세 개 가져오셨어요.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게 묻는 겁니다.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하게 너 어때? 오늘 어때? 반가워? 이렇게 정도로 해석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What's new라고 했을 때 내 new를 다 찾아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 누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저께랑 똑같은데 뭐 same old 막 이렇게 해서 뭐 맨날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 정석을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실제적으로 구어체에서 정말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곁들여서 알려드리면 이쪽에서 이제 How is everything?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면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I am good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으시면 근데 그으시긴 그신데
아 지금은 괜찮은데 어떨지 모르겠어. 그러면 so far 지금까지는 so far so good.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so far so good. 그러면 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정말 직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서로 물으면 how are you man? 이렇게 물으면 이게 약간 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살짝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날만 다르다 이런 직역을 하면 same shit different da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ame shit different day man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same shit이라는 게 야 나 똑같아 하는 일 똑같지 뭐 그냥 날만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직장 상사나 밑에 분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이미 안면이 있으신 분들한테 뭐 아니면 same thing different day 이렇게 뭐 쉬시라 안 하고 그냥 띵으로 바꾸셔서 이 말씀을 이제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so far so good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더 좋고요. 혹시라도 누가 hey man same thing different day 이렇게 얘기하면 별다른 거 없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맨날 똑같이 뭐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how are you 이렇게 할 때 또 약간 다른 표현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알려드리는 건 약간 매주마다 short conversation 달리기를 하면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서 있을 법한 그런 conversation들을 제가 영어로 약간 제가 써와서 뜻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유용한 표현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요 코너를 running or learning 항상 말씀드리지만 running은 뛰는 거, learning은 배우는 건데요. 다시 천천히 알려드리면 running or learning 이렇게 됩니다. 발음은. 그래서 방송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뜻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Are you taking any supplements? Not much. I am not a huge fan of it. I'm not either, but I heard vitamin C really helps recover. I heard that too. I'll get some this weekend from Costco. Well, let me know how it went. Sure, I will.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먼저 하십니다. Are you taking any supplements? Are you taking? 여기까지 하면은 너 뭐를 먹는 것 같은데? 너 뭘 먹어? 라고 물어봅니다. 뭘 먹는데? Any supplements? supplements가 혹시 뭔지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닌 그 뭐뭐 외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조 식품이나 아니면 보조 그런 건강 약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홍삼 아니면 뭐 바이타민 C 뭐 아니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 막 요새 뭐 유산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얘네들 다 포함한 게 서플리먼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바이타민 C, 뭐 B,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뭐 루테인 눈에 좋은 루테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큐텐도 있고 이런 종류들 다 건강 보조 식품 통틀어서 서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Are you taking any supplements? 이 프로틴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프로틴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 단백질 보충제도요. 그것도 프로틴도 서플리먼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거 말고 그거를 서플리먼트 할 수 있는 서플리먼트라는 게 이게 뭔가를 보충한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플리먼트 보충제를 혹시 먹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만약에 밥 대신 드신다 해도 그건 서플리먼트예요. 네, 그러면 제가 답을 하죠. Not much. 그럼 전 별로 먹지 않아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I am not a huge fan of it. 여기서 이제 많이 쓰시는 이제 단어기도 하고요. I am not 난 뭐뭐가 아니라는 뜻인데 not a huge fan of it. huge fan of it이라면 나는 누구누구 팬이 아니야라고 직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쓰이는 용도는 나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요렇게 번역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 뭐 좋아해? 뭐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니면 뭐 서플리먼트 많이 먹어? 아니면은 뭐 밥 좋아해? 파스타 좋아해? 여러 가지 것들의 물음에 그냥 대답을 하실 때 I am not a huge fan of it 이러면 나 방금 물어본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꼭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런 류의 음악 같은 거 너 되게 좋아하니?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I'm not a huge fan of i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huge는 빼셔도 돼요. 대신 big을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을 하지만 어찌됐든 정확한 표현은 I'm a fan of it 요거에다가 더 덧붙이시면 되는 표현이고.
그리고 다음에 방쌤이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I'm not either. 그래서 나도 아니야. 나도 I am not a huge fan of it. 이 말하고 똑같이 나도 그래. 라는 의미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다음 but I heard vitamin C really helps recover. 근데 비타민 C가 그 되게 그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 네, 라고 얘기하는군요. I heard 라는 거는 I heard 다음에 뒤에는 그냥 아무거나 문장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그렇게 들었어. I heard. 그다음에 complete sentence가 오죠.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대부분 vitamin C. vitamin C가 really helps recover. 본인이 recover 하는데 괜찮아지는데 몸이 나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준다고 나는 들었어라고 하셔서 저도 똑같이 들은 것 같아서 대답을 합니다. I heard that too. 나도 그거를 들었어 똑같이라고 답합니다. I will get some. 나 그거 will get some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거를 갖는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이 문장의 컨텍스트에서는 I will get some 이러면 나 나중에 내가 좀 살 거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 will get some this weekend. 나 이번 주에 그거 좀 살 거야. 어디서? From Costco. 나 코스코에 가서 그것 좀 비타민 C죠. 비타민 C 좀 살 거야라고 답을 합니다. Let me know how it went. 어떻게 됐나 알려줘. 이게 여기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게 Let me know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나한테 알려줘. 근데 how it goes 이게 아니고 왜 how it goes가 아니고 how it went 이렇게 과거형을 쓰느냐. 이거 저도 약간 처음에 많이 헷갈렸던 건데요. 두 개 다 써도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틀리지 않고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도 똑같이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혹시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너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약간 과거형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쌤한테 비타민 C 살 거야 하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관해서 한국말로도 거의 과거형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미래형에 가깝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도 그것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이게 동사가 왜 여기서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과거형을 쓰지? 라는 거에 관해서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어떨까? 한국말로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지적을 해보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합니다. Sure, I will. 그래서 알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할게. 그리고 미래형이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으니까 I will. 알려줄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짧게 이렇게 혹시 너 비타민 C 혹시 너 먹어? 나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 좋다고 들었어. 그럼 나 이번 주에 가갖고 코스코에 가서 사서 내가 좀 먹을게. 요거를 짧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방쌤이랑 저랑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쌤 한번. Are you taking any supplements? Not much. I am not a huge fan of it. I'm not either, but I heard vitamin C really helps recover. I heard that too. I will get some this weekend from Costco. Let me know how it went. Sure, I wi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시다가 밑에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국식과 미국식 약간 표현들 다른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가져오셨습니다. 방쌤 오늘 첫 번째 거는 옷입니다. 옷인데 바지. 바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닝복 같이 약간 조금 더 헐렁하면서 땀 차도 되는 그런 운동복 같은 거. 운동복. 그 영국 친구들은 조거라고 해서 조그에다가 GER 붙인 그 조거라고 했죠. 이게 미국 거로는 스웨트팬츠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패션으로는 페알못이라 잘 모르는 터라 이게 그냥 추리닝 한국말로는 추리닝이죠. 추리닝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스웨트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트팬츠나 이제 미국에서도 조거라고 얘기도 요즘에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추리닝을 얘기하신다. 네, 요즘에는 추리닝 저도 지금 오늘 추리닝을 입고 왔지만 예전에 추리닝 입고 나가면은 약간 공식적인 석상에서 추리닝 입고 나가면은 약간 실례가 되는 그런 옷이었는데 욕먹을 만한 옷이었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똑 떨어지는 베기 추리닝. 팬츠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집에서 입을 만한 옷들이 이제 조금 더 그냥 공식 석상에서 어색하지 맞습니다. 않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이게 한국과 미국이 약간 다른 점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운동화도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약간 컬처가 좀 바뀌긴 했지만 미국에 가서도 조금 신기한 게 한국과 좀 다른 게 영국과 미국 차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는 뭐 남자분들은 구두 신고 뭐 여자분들이 힐을 신으시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좀 불편하게 다니시고 사무실로 들어오시면 삼선 슬리퍼로 바꿔서 갈아 신으시잖아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 바깥에 걸어 다닐 때는 정말 그 플립 플랍버 크롱스 같은 거. 예, 뭐 그런 거 신으시고 뭐 슬리퍼 신으시고 삼선 신으시고 뭐 이러시다가 회사 안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구두 신으시고 그 다음에 정장에 맞는 그런 옷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오피셜이라고 보는 그쵸. 차림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피셜은 바깥에 보여줬고 여기는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슬리퍼로 딱 그러고 편안해야 일이 잘 된다 이 개념으로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미국 분들은 참 남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남이 뭐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저희 또 유교보이 분들도 많으시고 뭐 선비님들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퍼블릭 스페이스에서는 본인이 딱 똑 떨어지는 그런 걸 입으셔야 되고 신으셔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내 사람들, 내 가족 같은 회사 정말 가족 같은 회사인지 죄송합니다 발음이 가족 같은 회사에서 정말 있을 때는 삼선 슬리퍼를 신어도 된다는 그런 멘탈이시고 미국은 회사가 남이죠. 회사에선 각자 남이고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옷을 입고 남들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 내 프로페셔널리 뭔가 딱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 바깥에서는 뭐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삼선을 신고 다니든지 뭐 반바지에다가 반팔 입고 다니든지 상관 안 하시는 이런 느낌 정도. 진짜 달라요. 네, 컬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죠 뭐. 네. 내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지도 신경 쓰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봐주는지 신경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중간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뭐 일단은 그래도 뭐 혹시라도 미국 가시면 한국랑은 그런 점은 약간 다르다라는 점. 회사에서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 루킹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대부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거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꼭 같은 뜻이어서 제가 골라본 건 아니고 흔하게 너 뭐 좋아해? 라고 말할 때 like를 넣을 수도 있지만 영국 친구들은 특히 많이 쓰는 동사가 fancy예요. What do you fancy? 그러면 넌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때 약간 어색하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fancy라고 하면 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꿈을 꿀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 친구들은 그냥 like라는 의미로 What do you fancy? 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쓰는 동사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fancy. 네, 잘 써요. 저희는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냥 like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너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like보다 조금 더 높은 더더욱 좋아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I love. What do you love? 그럼 네가 뭘 사랑해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like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네가 정말 사랑하는 직업이 뭐야? 정말 좋아하는 직업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ike? like 여기 What do you love? 용 좀 더 강한 표현. 만약에 음식을 얘기할 때도 만약에 I like chocolate 하는 것보다 I love chocolate 이렇게 하면 쟤 진짜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 오듯이 조금 더 순위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갖고 온 거는 이것도 영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lovely예요. lovely.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감상의 lovely가 아니어도 lovely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가 좋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때도 how lovely 뭐 이렇게 해서 lovely를 5만 대 다 붙여서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lovely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lovely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냥 일종의 이렇게 보통 수준인 내용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서 상대방이 lovely라는 걸 쓴 것 같고 약간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옷 어때? 그래서 it's lovely라고 하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서 어두러워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괜찮네라는 의미로 쓸 때도 이 lovely를 넣으신다는 거.
진짜 많이 써요. 날씨든 옷이든 뭐 외향이든 뭐에 써도 하여튼 lovely는 그거 미- 빼면 영국 말이 안 될 것 같은 뭐 느낌으로. 미국에서도 뭐 그런 단어를 쓰긴 하지만 뭐 great, nice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있지만 bloody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 영드에서 많이 들어서 뭐 it's bloody hell 뭐 이러면서 많이 써요. 뭐 it's bloody 그뭐 앞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세프라님.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이 표현의 그 강도가 그러니까 말을 직역을 하면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좀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땡큐랑 쏘리, excuse me 요거를 입에다 달고 사시는 분들이 이 미국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뭘 했을 때 칭찬에 별로 인색하지가 않고 그 칭찬을 하는 게 정말로 뭐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냥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좋으면 그게 몸에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어감에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뭐 좋다 뭐 그래도 뭐 it's great, it's awesome, 뭐 it's 뭐 nice, 뭐 beautiful 하더라도 직역을 해서 그 뜻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네. 한국 분들은 근데 좀 약간 단어에 익숙한 인색한 대신에 다 그 단어를 쓸 때는 정말 그게 느낌이 확 오는 경우가 많죠. 정말로 와 정말로 좋네요. 아니면 뭐 너무 예쁘시네요. 뭐 아니면 너무 잘생겼네요. 이게 뭐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별로. 다음 거는 가져오신 거는 다음은 단어인데 집안에 있는 정원을 얘기할 때 보통 garden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가든. 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항상 보통 앞에 뭐 놀이터 애들 놀이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뒤에 텃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보통 garden이라고 잘 하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가든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가든이라고 안 합니다. 미국분은. 미국은 다들 이제 backyard라고 하죠. backyard. 뒤에 back에 있는 건데 yard, backyard. 근데 뭐 그렇다고 front yard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해는 그냥 하지만 앞에는 뭐라고 부르지? 그러면 앞에는 그냥 보통은 차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driveway라고 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앞에 집 앞이 딱 있으면 집 앞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 앞에도 이제 뭐 front driveway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목소리로 누구 있는지 혹시 is anybody here? Is anybody there? 이렇게 얘기하죠. 물어봐고 꼭 크게 거기 누구 있나요? 여기 누구 있나요? anybody 그것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크게 외칠 때. So anybody 이렇게 물으면 hello 하시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 똑똑똑 하고 아무거 없는 것 같아요. hello 하십니다. hello가 누구 저기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인기척을 먼저 내고 싶을 때는 hello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셨으니까요. 뭐 보통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미드에 보면 들어갈 때 없는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어나운스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생각난 거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고 이제 내가 그 집에 사는데 내가 왔을 때 보통 들어가서 I'm home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네. 엄마든 뭐 형제든 누가 있을 줄 알고 누가 그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나는 집이 아닌데 왜 I'm home이라고 그렇죠. 하냐고. 그러니까 충분히. I came home이 아니고 왜 I'm home이라고 하냐고.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그 해석을 전고 나는 집이 아닌데 왜 나 집에 왔다 아니면 뭐 집에 갔다. 그러니까 go하고 come하고도 헷갈리는 데다가 여기다 비동사를 썼다는 거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그 집에 존재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home. 그럼 나 이제 여기 집에 왔어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잘 쓰게 되고 그리고 그렇죠. I came home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came home이라고 했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봤을 땐 내가 집에 온 거기 때문에 came home이라고 쓴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I am sorry. I am sorry도 말 됩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실물 센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영국에서는 lost property라고 해서 잃어버린 건 이제 다 거기 가 있는. lost property. 미국은 이제 lost and found라고 하거든요. 이 lost and found가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냥 이거는 직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lost는 말 그대로 잃어버렸다. 그리고 and found라는 거 잃어버리고 찾았다. 이렇게 되면 직역을 하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말도 안 되고 분신물 센터라고 차라리 직역을 해갖고 말 영국식으로 lost property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들 텐데 lost and found라고 하면 야 이건 뭐지?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냥 그렇게 쓰십니다. 쓰셔왔고 이거를 갖다 뭐 따져갖고 이거는 아 뭐 해석이 되네 안 되네 이상하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아 분신물 센터 그러면 lost and found구나. 그냥 이렇게 1대1로 그냥 알아두시면 어떻게 보면 아기가 보는 입장에서 보는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서 찾고 이렇게 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영국식 그리고 중간중간 섞어서 한국과의 약간 다른 점들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래도 지금 인스타가 저희가 막 한 600, 800 올라가더니 뭐 900, 1000 지금 한 마지막 보니까 1100명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래도 많이들 봐주시는 거 그리고 또 요즘엔 제 인스타 보면 그렇게 부업을 하라고 그 있잖아 부업해갖고 원금 보장 뭐 100% 5배 불려드립니다. 예, 참 그렇게 좋으면 예 그렇게 좋으면 너만 지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저도 하나 다 지우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좋으면 하고 예, 제발 그렇게 좋으면 너나 그래서 하시지 왜 자꾸 가끔 나한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인친분이나 이제 뭐 그런 네. 분들 걸 보면 나 부업 안 해도 잘 먹고 잘 아, 해놓으신 분들 제발 저는 부업은 제 일에 집중하렵니다. 뭐 네, 이런 되게 안 해도 다양하게 되니까. 너무 재미나게 써놓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면은 한 지금 이제 1100명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샴푸님. 예. 예,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샴푸를.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그쵸. 1000명을 다 하시네요. 얼굴을 본 적이 아하. 있는 분은 몇이 안 되지만 아, 예. 그래도 한번 정모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자, 인스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인스타에 올렸던 거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용한 표현들 방쌤이 계속 올리시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 be judgmental이라고 네. 했던 표현. 이거는 보통은 이제 부정문으로 잘 쓰게 되는데 이 문장 자체는 이제 뭔가를 맘대로 이렇게 딱 맘대로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이렇게 생각을 맘대로 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쟤는 뭐 너무 막 지 맘대로 자기 주관적이야라는 얘기를 할 때도 he is so judgmental. 그러면 그게 답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이렇게 답정너같이 결정을 해버린. 본인의 생각에 굉장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를 그냥 본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투영을 해버리는. 네. 그래서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보통 부정문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표현인. 요 judgmental 할 때 앞에 있는 걸 딱 띄어서 하면 이 judge라는 게 이 무언가를 판단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judge라는 게 이게 그 동사로 쓰일 땐 그렇게 쓰이지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이 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사라도 보통 이 judge 있잖아요. 판사 땅땅땅 때리면서 할 수 있는 그 판사를 judge라고 하는데 이거를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누가 나를 재단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쟤는 내가 딱 봤을 때 쟤는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이럴 거야. 뭐 돈이 많을 거야. 아니면 돈이 적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being judgmental이라고도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동사를 그냥 써서 I judge 아니면 I don't judge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하지 않아라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라고 할 때도 그런 동사를 judge라는 뜻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드 같은 거 보시면은 상대편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게 생각하거나 좋게 생각하거나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Don't judge me, don't judge me, do not judge me 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네 생각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를 판단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 judge m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 don't judge me 요거는 굉장히 많이 미드 같은 곳에서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표현은 count in이라는 표현이에요. count 보통 somebody in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어떤 뭐 표현 어떨 때 이런 게 보통 쓸 수 있을까요?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많이들 하시는 게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 좀 거기 껴줘.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야 just count me in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도 되고 보면 이제 그 꼭 실질적으로 다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임이 아닌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can I 뭐 join in 뭐 이렇게 나 좀 뭐 들어가도 돼라고 말하셔도 되지만 이런 카운팅을 넣어서 please count me in 뭐 이렇게 하면 나 좀 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상대방이 결정을 하겠죠. 어떻게 할 이거 껴줄지 말지 이런 얘기할 때도 되게 잘 쓰는 표현 카운팅. 요즘에 이런 거 잘 들으실 수 있는 때가 요즘에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그 격리라 그 제한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자영업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뭐 이제는 뭐 그 뭐 숫자 모임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실내에서 마스크는 쓰셔야 되긴 하지만 스틸 가셔서 이제 뭐 늦게까지 뭐 이제 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사 같은 곳에서 물어보죠. 혹시 김 과장 혹시 오늘 회식에 올 수 있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영어로 똑같이 있거든요. 너 오늘 파티에 올 수 있어? 오늘 저녁에 파티 하는데 We are having a party tonight. 하거든요. We are having a party tonight. Can you come? 물어봅니다. 너 올 수 있어? Can you come? Can you make it?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듣고 있다가 sure, count me in. 이럴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오늘 파티에 올 수 있어? 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라는 게 sure, I can come.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나 당연하지. 나 당연히 된다라고 표현할 때 sure, count me in 라고 답을 하시면 좀 뭔가 훨씬 더 원어민스러운 이런 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We are having a party tonight. Can you come? Can you make it? Sure. Count me in. 이렇게 하면 나 당연히 갈 수 있지. 그렇죠? 뭐 회식이나 뭐 아니면 파티나 이런 데 쓸 때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미 벌써 가기로 된 사람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올래라고 초청을 한 거라서 그럼 저도 그 그룹 안에 넣어주세요가 됐기 때문에 please count me in 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는 가져오신 게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have it one's way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have it my way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have it his way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뭐 예를 들면 제이펜트 제가 have it your way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마음이 되게 흔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솔직히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점심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은 치킨 시켰습니다라고 그래도 되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치킨이 어제 저녁에도 먹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다수를 봤을 때 다들 그거에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럴 때 have it your way 뭐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지만 흔쾌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좋을 때는 I love it 뭐 please go ahead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마음에 아주 들어서 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의견이 그렇게 항상 그 상대방 의견이랑 똑같지 않지만 동의한다는 표현만 살짝 하려고 하는 그때는 쓰실 수 있는 표현이야. have it one's way. do whatever you want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데 약간 동의는 하지 않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 네 맘대로 해 정도로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네 맘대로 해도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가끔은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후자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은 거기까지 했고요. 다음 코너는 여러분이 굉장히 기다리시고 저는 바깥에 나가 있는 병쌤이 노래를 부르시는 코너인데 고문 수준인 거. 제가 잠깐 매주마다 좋은 영어로 된 코테이션 하나 이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는 take the high road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take the high road. high road라는 것 위에 있는 길을 우리가 가져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교양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남들이 뭘 하든지
we take the high road. 그렇게 행동과 마음가짐을 할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養있고 그다음 올바르고 그다음 뭔가 교육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이제 그런 길들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take the high road라는 뜻이고요. 저번 주에 배웠던 겁니다.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그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 doesn't kill you, it makes you stronger. 요게 그 음악 가사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면 what doesn't kill you, 너를 죽이지 않는 거는 makes you stronger.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 뜻은 뭐냐면 뭐 고통이나 고난 같은 걸 할 때 네가 그걸 이겨낸다면 그런 시련들은 너를 더 강하게 할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그게 무언가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넌 거기에 고통과 고난에서 많은 걸 배워서 조금 더 나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뜻으로 한 게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알려드리고 나 돌아왔습니다. 저도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라방이 폭파가 되지 않은 걸 보니 인스타에서 감사하게도 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래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건 뭐 노래 듣는 것도 좋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목적은 이 노래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영어로 된 표현들을 좀 알아보고자 이제 한 거겠죠.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오늘 표현에서는 다 앞에 노가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아니고 뭐뭐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예를 들면 누가 미안해 뭐 이렇게 해서 no worries 이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라고 할 때 don't worry 하듯이 no worries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no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no chocolate covered cand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초콜릿을 꾸며주는 말이 뒤에 오는 거거든요. covered candy.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 사탕 같은 그런 걸로 덮여진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covered라고 쓴 거고 그다음에 in fact이라는 말도 되게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실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도 되게 잘 쓰듯이 여기서도 썼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되게 잘 쓰는 표현으로 in fact 그리고 here just another ordinary day라고 나오는 가사 이거는 그냥 뭐 아까 인사하듯이 뭐 how's it going 이런 얘기할 때 뭐 same old 뭐 맨날 똑같아 뭐 이런 얘기 한 거하고 똑같이 another ordinary day라고 해서 맨날 똑같은 날인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날일 뿐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는 되게 평범한 하루예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뒤에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that I must say to you 여기서 우리가 수고로 잘 외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make up 많이 make up of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뭐뭐로 구성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잘 쓰는 표현이 make up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표현을 외울 때 이게 how many, how muc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시는데 여기서도 하실 수 있는 게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그러니까 care 같은 경우는 사실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I love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how much 내가 얼마나 많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경우에 셀 수 있는 경우일 때는 how many겠지만 이런 경우는 how much라고 쓴다는 거 같이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할 건데 이거는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 마음 깊숙이라고 말을 하듯이 영어에서도 꼭 the bottom of my heart라고 해서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났다는 얘기를 할 때 이 bottom이란 말을 되게 잘 써요. 이거 말고도 보통 bottom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왜 바닥을 쳤어라고 말을 할 때 완전히 그 제일 뭐라 그랬지? 뭐 지하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경우에 뭐 계속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게 주식이든 뭐든 뭐 내 마음이든 이게 내려갔을 때 바닥을 쳤어야 할 때도 그 바텀이라고 쓰고 그럴 때 또 강조할 때는 rock bottom이라고도 써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52분 거의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벌써 23번째 인스타 라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는 있는데요. 유튜브로도 저희가
짧게,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뻘소리 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이 노래 한 부분은 저작권 때문에 중간에 또 약간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드러낸 다음에 이제 붙여갖고 제가 업로드를 맨날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깨자구라고 검색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했던 거를 바로바로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조금 더 가로로 해서 조금 더 나은 화질로 그리고 음성으로 조금 더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다음 주도 똑같이 화요일 날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은 점심시간이라서 식사하시고 남는 시간이 되시거나 할 때 저희가 알려드리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려드릴 만한 그 상황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걸 만들어 본 게 이 라방이니까 들으시고 혹시 만약에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스타에도 올려놓으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